약간 오염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거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 이게 뭐 중고 제품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근데 원래 교육부 지침이 네. 중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원래 모듈러라는 게 네. 재활용률 80%를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행을 위해 가지고 제품 메뉴 모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회하고 학교장 내빈 인사 말씀하고 저희들 모듈러 교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뒤에 업체 관계자분도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 교장 선생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우상수 교장 선생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 이형주 시설과장님, 네, 그리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정호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미교육지원청 김치환 재정지원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후미교육지원청 윤석범 시설거점지원센터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신당 초등학교 최혜진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신당 초등학교 교환선생님께서 두 분이신데 하중철 교환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영신 학부모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 관계자로 정성윤 상무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원기 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신당 초등학교 교장을 부임한 한익희입니다. 박수 치지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사실 기분 좋게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월 1일자로 왔지만 개학은 3월 4일도 있고요. 저는 2월 29일부터 해서 학교에 쭉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걱정하신 상황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돌아봐도 충분히 제가 부모님과를 걱정하시겠다 생각되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 학생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3월 4일 개학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새 교실에서 새 학년을 맞이했어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요. 학교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최소한의 피해로 저는 학부모님 걱정도 하지만 저도 학생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피해가게 늦었지만 같이 해결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단 오늘 교육청에서 이런 자리 더 빨리 마련됐어야 돼서 죄송스럽고요. 일단 설명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질의하실 점 질의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대답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거나 실장님 교감생 하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업체 차원에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정말 또 우리 2학년 학부모님 같이 더 좋은 이 상황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측에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2학년 아이들이 수업에 하는데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요. 마친 이후에 또 학교에서 같이 협력하고 협조할 것 있으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의 윤종호 도의원입니다. 교육위를 맡고 있고요. 우리 의회 사는 일이 그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에 편성된 의결을 쓰고 나면은 감사를,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학부모 회장님들, 운영위원장님, 실은 제가 이게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14년째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옛날에는 옥계하고 이쪽 지역이 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덕, 신당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아픔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학생들이 많고 젊은 어머니 아버님 많이 계시고 학생들이 많은데 정부의 지침들은 학생들을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은 우리가 학생들이 받는 학습권 이런 데서는요 솔직히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마음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어머니 회장 학부모님들 여러분이 제가 수차례 왔었고 이게 빨리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제 하루 전날도 그래도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싶고 현장을 나보니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머니 회장님께서 저 물건이 약만해도 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때가 다 봐두고 간 게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제가 이제 일부러 해보니까 현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 조건들하고 완전히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하루 전날이라서 바스마 천만다행이라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오셨을 때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저는 참 너무하다 하는 저는 솔직히 생각을 나쁘게 같이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학교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모듈러 교실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 아파하는데 또 각종 거기에 불실에 대한 자제에 대한 이야기도 실은 많이 나와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마음 나쁘고 어제도 뭐 이야기했으면 운동장도 지금 쓸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개항들 뒤로 미루고 조금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 해놨는데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공 맞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듈을 갖다 놓으면은 진짜 이게 우리 어른들이 양심을 좀 잘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장을 보고 우리 어머니 회장님, 우리 문익위원장님 어쨌든 천만다행이라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아픔에 대해서는요 이건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좀 이렇게 어제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분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일단 안전에 대한 거 특히 공기질 테스트 그리고 아이들이 구조안전 진단 검사 이건 일단 무조건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학교의 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데는 타공을 해서 학교의 뭐 곰팡이 이런 부분에 일단 체크를 하고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해야 하니 3, 4개월 정도 새롭게 지었을 때 오는 시간들 그러면 운동장 좁을 때 어머니들이 불편할 아이들이 아니면은 일단은 대책에서 지금 수업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걸 아까 말씀드린 체크를 싹 다 하고 나서 수업을 하면서 방학 기간을 위해서 그동안 다시 조립이 아니죠. 만들어야 되죠. 새로서 만들어서 하는 그 방법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기서 어쨌든 관리 감독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실탄하고 반드시 따지고 그런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 오셨는데 또 어떤 의견도 내주시고 또 여기서 충분히 또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은 구미신당 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현황 및 모듈러 교실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모듈러 교실 배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모듈러 교실 점검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순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당 초등학교가 이제 모듈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중 3차 공동주택이 신설되면서 학생 수용을 위해 가지고 모듈러 교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 학생 수는 한 1,267명 정도 되고 올해 2024년도에는 1,404명 정도 이제 저희들 3월 4일자 기준 지금 받은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급수로는 52학급 2023년도고 2024년도에 60학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총 17실 모듈러 교실이 되고 교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2실 교실이 됩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2023년 5월 9일 날 저희들 1회 주경 예산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요. 다음 7월 5일 날 이 모듈러 교실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의뢰를 해가지고 규격과 가격 분리 동시 입찰을 하게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이제 중3차 통합구역 관련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호충민은 의뢰되어 있었는데 그 조정 회의가 28일날 있어가지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인덕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당 초등학교로 이제 조정이 되었고 통합버스하고 통합안전보장에 대한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날 모듈러 교실 배치 협의가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교실 배치도 하고 그때 인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다목적 교실이라도 좀 지어주면 포함시켜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 관련해가지고 학교하고 이렇게 협의가 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상황에서 저희들 9월 26일 날 모듈러 제작 품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날 규격하고 가격 분리 동시 입찰이기 때문에 모듈러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을 22명 정도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7명을 제안위원으로 저희들 이제 학교하고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 해서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은 이제 고층민원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통합구역 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먼저 이제 모듈러에 대한 사전 규격을 공개를 5일 동안 했었고 10월 19일 날 이제 구매 공고를 했습니다. 구매 공고는 한 10일 정도 긴급으로 해서 저희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모듈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7명분을 이제 모시고 인덕중학교하고 같이 이제 여기 신당 초에도 교직원 한 분하고 학부모님 대표 한 분이 오셨고 나머지 이제 5분 외부위원회 해가지고 저희들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6일 날 모듈러 계약을 했고 11월 29일 날 모듈러 착수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모듈러 배치나 이렇게 이제 학교 실정에 맞게끔 업체하고 이제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날 모듈러 설치에 대한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고 2월 달에 모듈러 이제 암카 작업, 2월 6일 날 모듈러 운송, 그리고 13일 날 모듈러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날 당초 완료 예정이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품위를 내면서 1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또 20일 날 해야 한 달 정도는 이제 그 냄새나 이런 걸 좀 빠질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당초 그래 생각해서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기일이 좀 지나가가지고 저희들이 2월 말까지는 모듈러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차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지금 신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매라 가지고 바닥 기초 작업이 없으면은 땅만 돼 있어 가지고는 바닥이 밑으로 처질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기초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콘크리트 작업이 양생 기간이 좀 휴일이 날씨가 춥고 그 당시에 휴일이 걸려 가지고 1차 연장을 했고 2차 연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1차 연장을 할 때 1월 20일 날까지 기초 작업이 완료되면은 그 2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었는데 기초 작업이 더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연장으로 해가지고 3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연장이 되었고 다만 3월 4일에는 학생들이 모듈러 교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 3일 날 해가지고 학교 이제 3월 4일 날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제 그 당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님도 오셨고 여러분들 학부모님들하고 점검을 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몇 가지 이제 미비한 점, 중고 제품이 사용되는 흔적이 이렇게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냉난방기 그리고 저희들 냉난방기 사용가 이렇게 지금 중고 제품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 마감 부분, 계단 난간, 마감 시공이 많이 부실하게 이렇게 지금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들 3월 4일 월요일 날 업체 관계자, 학교 운영위원장님, 학교장님 여러분 하셔가지고 저희들 회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업체하고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문서로 남기기 위해 가지고 공문을 이제 주고받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3월 8일 날 금요일 날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할 거고 공기질 검사,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필터 교체 그리고 대대적인 다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다 그러신다면은 이제 모듈러 교실에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거고요. 지금 업체하고 얘기는 여름 방학 동안에 재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경과 과정은 저희 설명을 들었고 다음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 ENC라고 저희가 시공업체고요. 제가 그 제작 담당 본사 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내려왔고요. 사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그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달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전면 교체하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제 그 사이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재활용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심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조물이나 이런 거 빼고 학생들이 손으로 만지는 쪽은 전면 다 새 걸로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재활용을 했다고 한 부분은 구조체, 중요한 부분들 말씀하신 전문가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콘크리트하고 주요 부분만 재활용을 했고 학생들이 쓰는 칠판의 벽이나 바닥, 천정은 전부 다 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절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지적사항 나온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전 점검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7월 달에는 새 물건이 또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거랑 내부 마감재는 똑같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면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체 100% 다 지금 필터 교체를 다 했습니다. 어젯밤까지 했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준공 청소까지 다 완벽하게 다 끝을 내고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무관님들이나 의원님들 말고 저희한테 질문 사항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청소도 다 합니다. 내부 청소 다 합니다. 네네. 질문이 있는데 우선 네. 지금 자재분 아까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재는 별도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건 도구뿐인가요? 방급 자재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재는 별도로 계약된 게 아니고요. 자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제가 혹시 못 따랐습니다. 모듈이나 판넬 같은 걸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그게 도급에서 책임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관련을 아닙니다. 다 저희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재 공급은 승인을 별도로 받으실 거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럼 받을 때 그러면 공장 검수나 여러 가지 저희 단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관여하시는 담당자가 발주 기간이 있으신 건가요? 공장 검수를 했으면 이 자재가 재사용했든지 안 됐든지에 대해서 알았을 테고 현장에 만약에 자재가 반입이 되면은 현장의 자재 반입에 대해서도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발주 감독의 업무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문덕중학교랑 신장초등학교랑 그런 자재가 있는 것은 동일 자재인 건지 같은 업체인지 별도 자재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일 자재 맞고요. 같은 업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재 공급 아까 여쭤봤던 거 공장 검수가 됐던 현장에서 반입할 당시에 감독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 건가요? 지금 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발주 기간은 원래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 기간에서 그거를 확인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뭐 설치가 다 된 후에 완료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검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안 하고 설치를 거예요?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요. 자기 공급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발주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삼는데 그걸 모르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를 안 하시는 수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업체로서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본사에 있다 보니까 검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아마 계약문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새 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중고자재 사용한 걸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말하면요. 중고자재 쓴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걸 다 교체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부형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요. 방학 동안에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며 애들이 있는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대안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에는 저희 학부형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거나 인정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지금 당장 전면 교체해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최소한 어떤 방안이 있을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한테 납득이 되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7월 달에 교체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한 달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드린 애들은 거고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교실 내부나 화장실이나 계단이나 이런 복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새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셔도. 교육청에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방안이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들 학부모님께서 지금 모듈러 교실 사용이 돼 가지고 안전점이 이제 확보된다 가지고 안심을 하신다 그러면은 학교 저희 궁금한 게 지금 대안이 모듈러 교실로 간다라고 지금 대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듈러 교실 자체를 저희는 한 발짝도 안 보내고 싶어요, 아이를. 안 보내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전면 조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업체를 왜 같은 업체를 쓰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3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습을 뭐 엄청난 학습을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 학교로 왔는데 저희는 지금 며칠 전에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어왔고 전화 걸어온 이유도 그냥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 애들만 안전하게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모듈러 교실에 부실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거기는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일단은 전제를 안 들어간다로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제를 지금 뭐 깨끗하게 공기질 검사를 한다. 우리 여기 건축학과 나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기질 검사하는 결과를 보고 뭘 믿고 뭘 알고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안 들어갈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업체가 다시 재시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교장 선생님 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맞아요. 네.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 학부모회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회의 중에 혹시 2학년 자제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학년이 들어갈지 사실은 그거는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그 회의는 홍보만 됐잖아요. 2학년들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입장문을 먼저 발표를 드리고서 질의및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과 저가 학교에 모듈러 설치가 딜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그러고서 2월 20일 날 처음 저희가 학교에 모듈러 설치하는 것을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딜레이가 되는 사실만 갖고서 먼저 확인을 하러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듈 설치하는 과정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아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있는 자문을 구했었어요. 그때 이것들이 혹시 맞는지 재활용되는 게 아닌지 썼던 것들이 아닌지 먼저 이렇게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그 분들께 먼저 이런 사실들을 알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이런 사람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학교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듈 설치 문제 발생의 배경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확인된 문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것을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학부모님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는 학교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교에서 이것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업 및 학교 일정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듈러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돌봄 교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돌봄 교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단축 수업을 한다든가 급식을 조금 빨리 먹게 된다든가 돌봄 수업을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고 사실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2학년 학생들이 그 11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듈러 설치가 요즘에는 잘 나온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뭐 의견을 내주신 학부모님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얼만큼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모듈러 설치를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전면 교체를 할 것이냐 그럼 전면 교체하면은 학교 애들이 그동안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마련이 돼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및 교육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궁금하고 학부모님들도 분명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짜뉴스라든지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이 계속 유포가 되고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실관계라든지 쟁점 사항을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릴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사 및 보강 작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개선 계획 및 안전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날 처음에 문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관계자분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절대로 학생들을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험한 곳에 들여보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도 학부모님들하고 모두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길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이렇게 성격을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학교에 지원할 내용, 그리고 교육청에 지원할 내용,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내용, 업체에 지원할 여쭤볼 내용들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교육청에 전화하면 지원청에 전화해라. 학교에 전화하면 교육청에 전화해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설명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전반적인 사진을 찍어둔 내용입니다. 사실 그 블로그 맘카페나 이렇게 올라온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갖고서 들어가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타일이 깨졌다거나 이렇게 실리콘 작업이 잘 안 돼 있다거나 이런 점을 보고서 저희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발생 후에서 바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모듈 문제점 확인 그리고 바로 전체적으로 회의하고
그리고 교육감님까지 오셔갖고서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예산 생각하지 말고 지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이거 이외에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학부모님들 자유롭게 질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학교 측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마이크 좀. 네, 말씀하세요. 네.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저 이제 작년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그때 작년에 이제 첨간 수업 때 와서 여쭤봤어요. 일단 계획이 이제 그렇게 겨울에 되어 있다 하셔서 그러면 이제 몇 학년이 들어가게 될까요? 혹시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대답은 그때 최대한 아이들이 본관 건물을 그때 운영위원 회장이랑 다 계셨어요. 어머님들도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최대한 아이들이 본관의 교실을 쓰고 뭐 특화의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모듈러 교실로 사용을 하겠다는 방안으로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거니 하고 믿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믿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확답은 그렇게 하셨죠. 자기가 임기가 끝나서 확실한 답은 아니다라고는 하셨어요. 네, 확실한 답은 아니다 하셨는데 최대한 아이들을 위하면 그 방안을 조금 하시겠지. 오시는 분도 누군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 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는 이유 안 되는지 왜 어떤 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는지 교실이 뭐 지금 2학년 교실이 11반이죠. 11반이 이 공간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부족해서 안 된다는지 어떠한 이유로 그게 무산이 됐는지 알고 싶어요. 학교 측에. 네. 네, 2학년 이제 학부모님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게 제일 불만이시면서 이제 궁금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리 당했을까? 물론 저는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와서 판단해 봤을 때 사실 일단 교실이 모자라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특별시에 다 수용이 되면 사실은 저 지금이라도 바꾸면 제일 좋겠어요. 지금 바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상황 보니까 이제 다른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간 학년 보니까 쭉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앞에 교장님께서 보시니까 다 1학년은 입학하자마자 가기 좀 힘든다. 그거는 사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1학년들이 2학년 그 교실 쓸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저도 이 부분을 모르는 상황에 왔었고요. 오고 난 다음 들어보니까 내가 2학년 부모님이라도 보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 네네. 공사잖아요. 네네. 그건 인정하시죠.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네. 이제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교실이 부실 공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것만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해결 방안은 저도 생각해 놓은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혹시 말은 뭐냐면 지금 모듈 설치 문제, 배경 이런 거 우리 몰라도 돼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어떻게 지을지 저는 솔직히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잘 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그 교실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네네. 교장 선생님 여기 부실공사라고 하셨잖아요. 들어갑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모임입니다. 사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부모님 이상을 이만큼 부실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급적 설득해서 저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저도 오늘 다시 봤거든요. 지금 학교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바꿀 수 있을지 지금 고려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네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먼저 답을 해주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네네. 저도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 왔는 이 학교에 제가 교사로 있는데 우리 아이가 왔다면 저는 절대 안 보냅니다.
내 아이가 여기 와서 2학년이라면 전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럼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학급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2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30명씩 만약에 넣게 되면은 학급수가 조정됩니다.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학급수가 만약에 30명이다. 그럼 학습권이 방해된다라면은 우리 아이들 1, 2학년밖에 안 됩니다. 뭘 그렇게 크게 배우겠습니까? 저희 아이는 동천초등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동천초등학교 학급수가 30명 정도 됩니다. 대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경동초등학교 30명 정도 됩니다. 동도초등학교 30명 넘어갑니다. 수지초등학교 30명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교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당초등학교 교사라면은 교장이라면은 목숨을 걸고 절대 안 보냅니다. 내 아이. 그걸 먼저 확답해 주십시오. 네, 저 잠시만요. 아까 학생들 얘기하시니까 궁금한 게 생각하는데 저는 첫째가 이제 올해 3학년인데 같이 이 학교 다녀요. 근데 원래 배정을 받기로는 저희가 11번으로 받았는데 방학 중에 교육청에서 뭔가 교육청이 변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원이 조정이 됐다면서 반이 하나가 다시 늘었어요. 3학년이 왜 늘어도 3학년은 이제 조금 30명 정도 돼도 되지 않나요? 애들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낸다는 확답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2학년 아이들을 모듈 교실로 보내지 않는다는 확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안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답을 먼저 해주십시오. 무조건 가라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못 갑니다. 네, 저도 무조건 가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공기지 테스트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곰팡이 업체에서 곰팡이 쓴 거 자재 쓴 거 그런 거 어떻게 믿습니까?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혹시 이게 학급의 학생 수가 변경되는 잠깐만요. 구미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김치환입니다. 일단 그 학급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 수 그죠? 초등학교는 시 지역이 28명 그죠? 읍 지역은 24명입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들 수급 문제 그리고 학생 그 교육 문제 해가지고 전체 구미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그래 맞추어 놓고요. 거기에 그 지금 그럼 곰팡이 교실은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얘기하시는 거는 과밀 학교라 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저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30명 넘는 거는 그 학교가 정상적이게 그 운영될 수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 그런 거고 아니 너무 많은 학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학급 수 조정을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인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답변 드리다 보면 제가 조금 좀 앞에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좀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그 대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조 완전 진단을 정확하고 공기질 측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지금 즉답 드릴 수 없어요. 저는 교양실에 걸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교양실에 옮기겠습니다. 일단 잠깐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확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되게 될 문제의 책임에 대해서 다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미 검토하려고 왔습니다. 네네. 교육청 인가가 필요합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네네. 아버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앞에 계신 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는 네네 좋습니다. 저 처음에는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왔을 때는 빨리 설득해서 들어가야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는 지금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교양실이라도 옮기겠다. 일단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빈 교실을 확보가 돼야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그래서 방법을 같이 의논해 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저희들이 돌봄교실, 그다음에 과학실, 연구실 모두 옮길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확인 중이기 때문에 사실 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하고 부실공사를 인정하는데 왜 그 부실공사의 덩어리에 우리 아이를 넣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네네. 예. 일단 학부모님들 많이 개강되시고 격분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좀 도교육청 시설과의 시설과장을 맡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들 지금 교육감님도 오셔가지고 3월 4일날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방문하시고 학교에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지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부실공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상당수가 모듈러 교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렌탈이냐 완전히 신규로 구매하느냐 요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방송에 나왔던 인덕 중학교 같은 경우는 렌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신당초는 구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당연히 업체 잘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구매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품이 들어오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학부모님이 부실공사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은 금요일 날 이제 구조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신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술자의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어떤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완벽하게 청소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간다 하시면요 사실 학교 안 보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겠다는 말씀은 부실공사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고자재를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하고 공사가 부실한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부실공사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거지 부실공사는 자재가 잘못하면 부실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가 중고자재가 사용되는 게 부실공사라고 얘기하면 표현을 부실공사로 할 수 있지만 자재가 잘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부실공사는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재가 잘못되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는요 용어적인 부분이나 문제를 했을 때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 부실공사라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 부실공사라는 지금 그러면 학부모님 대다수의 지금 렌탈을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스쿨로 렌탈을 하고 있는 그런 교실들 어떻게 또 설명을 하시겠어요? 예? 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나요? 여기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왜 점검을 안 하셨나요? 끼었으면 들어가서. 근데 왜 다시 짓습니까? 그렇게 완벽한데.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새 차를 사야 되는데 내한테 새 차가 오지 않고 문짝이라든지 바퀴가 중고가 왔으면 당연히 새 차로 교체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새 차가 오기 전까지는 그 차를 대신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가 올 때까지 다른 대안 방법으로 주듯이 그래서 제가 저희 보고 계속 사용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협점이 아예 안 맞아요. 예, 일단은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당연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가장 수업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업권 침해에 대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특별교실에 들어가 잠시 제 말씀만 조금만 들어봐 주십시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학생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학부모님들 지금 특별교실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서 임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만약에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게 한 4개월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된다면서요, 아까는. 아니 들어보십시오.
자, 여름방학 때 4주 만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부터 제작을 시켜가지고 설치하고, 그러니까 해체하고 설치하는데 4주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만약에 스타트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제작을 하고 나서 다시 해체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4개월 동안을 만약에 학생들이 특별교실을 쓰게 되면 2학년뿐 아니라 나머지 그 3, 4, 5, 6학년들이 과학 수업이라든지 음악 수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은 곰팡이 교실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곰팡이라는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소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교실은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겠다고요. 그거를 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완벽하게 해놓고 들어오시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들어가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야기하기, 제가 한 달 동안 일단 이 지금 특별교실에서 하면서 나머지 학급 수를 조정을 하든지 특별교실에서 더 확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들어가진 않고요. 저는 정말 저도 아이들 편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협의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확답은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이 상황에서 할 때 일단 블록 수업을 하면 학교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그건 가능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 지금, 네네. 지나간 책임은 다 그냥 책임 지자가 물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도 뭐 저희를 아이들 생각하시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일단 앞으로 저희 학생들을 항상 어디로 넣어야 될까를 지금 저희랑 협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읍은 몇 명이고 이거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일단 그 부분까지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학급수를 임시로 지금 단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더 집어넣었을 경우에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사용한 특별교실에서 얼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왜냐하면 이후에 곧바로 방과후를 하고 하게 되면 빨리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빼주는 시간이 있어서 블록을 해서 빨리 맞춰도 가능한지, 다양한 사례, 그냥 단순하면 저는 곧바로 지금 확답을 하는데, 넣기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11교실을 다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를 조정해서 한 반에 다시 반을 갈라서 예를 들어 일반을 다 나누고 이런 식으로도 하는 다음 방안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누적까지도 의외로 말씀하셨으니까 혼자 바꿀 수 없는 건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홍보를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이 왜 바뀌자고 미리 중간부터 시작하시는지 그게 답답하고 늦게까지 늦게까지 이게 실수가 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아서 해주시고 저도 실제로 미리 해봤으니까 교정은 가능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더 빠르고 아이들한테 일주일이 덜 주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일단 적어놓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하면 무조건 100% 안 보내고 곧바로 다 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려할 상황이 많아서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건데 이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건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선택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같이 아까 선정할 때 입찰을 안 하시고 왜 지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학교 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이 열정 오는 네, 거죠. 좀 일단 말씀하시고요. 학생 당장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원래 계획대로는 내일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연기가 10일이었는데 10일에 안 들어갑니다. 저는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반편성을 서로 하든지 특별실을 확보를 하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은 필요하니까 일단 한 달 동안 그때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의견 정도 같이 좀 대표로 의견을 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어떻게든 그 다음에 특별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보내고 교장실도 옮기고 회사 확보를 많이 해서 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방금 화난 감정만 가지고 화만 내면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전 충분히 부모님 의견 받아들일 생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의견 모아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지금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갖출 수, 부모님도 갖출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명이 왔을 경우에 저는 그게 쉬우면 다 찬성하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민해서 힘들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조율해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만 듣고 무조건 다 한다는 확답하기는 어렵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아버님. 자제분이 2학년에 계시다는 자제분이 2학년에 네네네. 선생님 그런데 일단 교육보다 지금 애들 안전과 건강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년이 조정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보고 있으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잖아.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나타나는데 일단은 잔임이 있는 것보다 지금 환경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이들 자체도 그렇죠. 아이들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먼저 완성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의견이 모아지면서 아이들을 선택으로 이렇게 막 해서 네네. 그러니까 모듈러 교실을 갈 사이에는 늘려나는 네, 그 부분을 네, 좋습니다. 네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30명 되었을 때, 저도 아니면 그냥 수업할까요? 이건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뭐 앉아있으면 되니까 안전하니까. 하지만, 안전은 하지만 그만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사실은 그냥 무조건 다 30명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한 다른 부작용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낸다고 공간에 아이들 넣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은 뭐 그거 안 넣겠지 않겠다 하실 말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학부모의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것이 정말 지금은 어쩔 수 최선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네. 일단 모듈 교실을 넣겠다 안 넣겠다 지금은 안 넣습니다. 한번 선생님들한테 지금 네네.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내 아이를 모듈러 교실로 넣겠다라는 분이 있을까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중지를 모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이들을 안 넣겠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조건이 그러면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안 넣지만 안전점검해서 공기 된다면 넣는지 투표를 어떻게 할지도 봐야겠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공기질 검사를 하고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반만 한다는 거예요. 공기질 검사 계속 하시는데요. 처음에 청소하고 뭐 필터 바꾸고 뭐 해서 틀면은 안 틀 수는 있어요.
안 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밖에 비가 오나 뭐 생활을 하고 날씨가 춥거나 습하거나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배여서 나오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 예. 믿고 거기를 있어요? 재정지원관의 임찬입니다. 아니요, 저 말 안 끊는데요. 집에서도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밖에 온도 습도 차이 때문에 집에 곰팡이가 없는데도 생겨요. 근데 있는 거를 겉에 재구만 뭐 필터 바꿔 청소해 그때 깨끗하게 뜨죠. 그 계속 생활하면서 있는 그 나오는 거는요. 호흡기 질환 약한 애들, 아토피 피부 약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재정지원관의 임찬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자 한 분 얘기를 다 그리고요. 일단은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공기질 측정도 매달 하겠습니다. 매달 하고 그러면 그거 뭡니까? 공기 청정기도 감안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공기는 네, 학부모님들 지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이 지금 아직 모듈러 교실 보지는 못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안 볼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정말 한 번만 봐주십시오. 보시고 나서 네? 아니 저희가 아예 보지도 안 하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교장 선생님은 말씀이 학부형님들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안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뭐냐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보고 실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내부 자재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부 자재 어느 부분을 뜯으라고 하면 다 뜯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 블로그상의 내용이 그게 작년도 그 국감 때 작년 10월달 국감 때 권은희 국회의원실로 그 자료가 제공이 됐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제공이 됐는데 예, 그 자료가 제공이 돼서 저희가 그 회사에서 시공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을 때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들 다 참여시켜서 점검을 다 했었거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일부는 그런 게 있고 일부는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 올린 그 글쓴이와 지금 회사하고 약간 소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언급을 못하겠고요. 아니,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그 제재가 없습니다. 그 법적인 제재가 없는 업체를 우리가 그 시공에 참여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권익회가 아니고 권은희 국회의원한테 제보가 돼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지금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게 집행유예라는 것도 이게 뭐 법적인 얘기죠. 집행유예라는 것도 판결이 난 사항 아닙니까? 판결이 안 나는 걸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님,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 번 가보시면 저희가 본다고 거기에 나갈게요. 예.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은 첫 번째는 모듈 교실을 못 믿는 게 전제예요. 근데 이걸 계속 고치겠다는 이야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고치기 전까지 아이들 들여서 보내는 건 너무 불안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수 조정이 아까 교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그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시 기간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그거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애들이 과밀학교에서 어떤 학교에도 특기 사항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조정해서 작년까지 1학년 애들 그대로 수가 2학년으로 올라왔을 텐데 2학년 수가 당연히 애들 수업 발표도 뭐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 상황이니 그 재시공할 동안 5개월이든 6개월 동안만 잠시 가 있다가 다시 그때 제대로 짓고 학부모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때 우리 전체 회의할 때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단은 그 제 말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은 전체 학생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 전체가 이 신당초를 쓰는 거지 실제로 여기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2학년 학부모가 피해를 제일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1학년 예, 그 제 말씀 좀 듣고 나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는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는 일단은 수도권 침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방향은 일단 안전 확보 그리고 어떤 환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는 판단하에 학부모님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입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학생들을 입실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일단 그때 회의 때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 수업에 피해가 가장 없을 때가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업을 안전하다면 수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방학 때 전체를 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학부모님 방금 일어나서 말씀하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그 학생들이 특별교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교실 활용에 있어서 과학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이런 특별교실 활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일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드렸고요. 그 검사라는 것도 업체한테 맡기지 않고 구미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신뢰성 있는 업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모들이 가서 지금 현재 아직 100%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상당수 지금 청소를 지금 실시를 했고 필터 교체도 다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한 번만 봐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아까 그 부실공사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 모든 그 렌탈하는 그런 그 임대형 교실들은요 대부분 다 자재를 일부 중고 자재를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신당 초등학교는 당연히 식품이 들어야 되는데 중고가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별개의 법적인 문제고요. 일단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 중고자재라고 해서 무조건 곰팡이가 썰었느냐? 곰팡이 안 썰었다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뜯고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뜯고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일단은 가셔서 그죠?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고 나서도 안 되겠다 하시면 그때 가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보고 나서 안 된다 하시면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보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예. 7월달에 다 전면 재교체하신다면서요? 예예예.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있던 없던 7월달에는 결국은 다 교체하신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근데 양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가서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자 제가 말씀드린 부실공사와 예를 들어서 신품이 들어왔느냐 신품이 들어왔지 않느냐는 건 별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업체하고 계약하기로는 우리는 신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고품이 일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구조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현재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확인서를 진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모든 그 모듈러 교실들이 지금 다 임차로 쓰고 있거든요. 렌탈로.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가 보시고 그죠? 어젯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보고 나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방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공기질 검사를 한다고 예. 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과장님. 아니 잠시만요. 공기질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똥 싸고 향수 뿌리면 향수 냄새 납니까? 똥 냄새 납니까? 향수 냄새 나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우리 학교도 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쓸고 닦고 하셨겠죠. 답변이 그 말씀하신 거는 또 그게 있어요. 그 저희들도 처음에 회의 때 완전히 뜯고 하는 거와 방학 때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방학 때로 한 이유는 그런 생각하는 거는 그 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저도 여기 꿈입니다. 꿈인데 중요한 건 학생이 전체 지금 수업을 하면서 있는데 그 뜯어가지고 하면 지금 뭡니까 모듈러가 어디로 나와가지고 들어간다 하니까 정문에도 있잖아요. 자전거 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알아요. 가지고 넣는 거 봤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니까 학생 안전이 그 방학 때 돼야지 뭡니까 미리 제작해가 할 거고요. 뜯었다. 뜯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죄송한데요. 여기 전문 말고 호문도 있는데요. 뒤로 나가서 공원으로 가면 되잖아. 호문 공원도. 그러니까 자체를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협의 과정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애들이 수업하는데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 들어보시고 저는 제 생각은 우리 협의할 때도 그랬고 이 설명을 한번 드림으로써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각자 또 저렇게 반대에 뭡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학생들을 어느 정도는 모듈러 교실에 수용해가지고 애들 수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시니까 설명을 해가지고 저번에 학부형이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해볼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양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희 때 학교랑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일부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수의 의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학년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떤 학년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저와 학교에 보시고 그 모듈러 교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특활 교실이 들어간다고 한들 우리 애들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쪽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문제들도 같이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의논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랑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을 같이 조율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랑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다시 마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그리고 지금 2학년 학부모님들이 지금 제일 많은데 어떤 학년이 들어가도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특활 교실이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애들이 그 교실을 안 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이라도 사실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방학 동안에 이렇게 바꾸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도 저도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지금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학부모님들이 저랑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알려주시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학교랑 상의를 해서 2학년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으려면 특활 교실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조금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의견 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은 학교랑 같이 찾아갈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오늘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 학교장 교장선생님까지는 저희랑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저희도 들어서 알겠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이 계속 저희를 선택한다는 느껴지는데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00%는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다수의 과반수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앞에 계신 교육청 계신 분들이 의사를 번복하거나 저희 의견을 수용하실 만한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결정하실 수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하세요? 그게 가능하면 저희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앉아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픈데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100%는 솔직히 수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저도 우리 지역을 여러분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제 의견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다고 해도 100%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우리 학부모 회장님 계시는데 여러분들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나마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현장을 자주 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점검 찾는 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고 알리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 사모님 계시는데 화장실 그거 다 교체했다 갔는데 제가 오늘 교체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하는데 직접 들으시고 이 얼마나 아픔이 공무원들이 큰지 보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 다수의 의견을, 그런데 저는 의견을 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에 50%다, 60%, 70%다면은 우리 부모님들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자의 거. 그건 약속을 지켜주시고, 불법적인 거, 행정적인 문제는 제가 직접 와서 현장을 봤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지고, 밖에 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렌탈은 인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로 렌탈을 해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줄 때는 렌탈을 할 때도 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왜 본다면은 천막 같은 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할 때, 렌탈할 때 처음에는 물건이 있으면 새 거를 사와서 하잖아요. 처음에 받은 사람은 새 거예요. 두번 새 거는 중고 되겠다. 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신경도 마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마감은 반드시 해서 학생들 보내서 공기 수업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공밀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드렸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밖에 공기질, 에어컨, 그리고 화장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부 중에 안전에 대한 걸 조치를 취하고, 그럼 공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청소를 아까 실제 안 해놓고 치료 테스트하기 놓고 지금 막 해놓고, 에어컨 필터 제가 앞에 보시면 제가 그 직접 들었습니다. 먼지를 터드니까 600시간 쓰였었어요. 에어컨을 갖다가. 그래서 새거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찌됐든 인덕중학교 좀 참고 좀 하시라는 이야기는 뭔가면은, 그거는 중고 렌탈인데 안전 점검이 되고, 그리고 공기질 테스트하고,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저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뜯어보자, 뜯겠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교육에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듣고, 아까 예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새 건데 중고가 들어있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모든 법적 절차는요, 제가 아까 행정에 대한 우리 감사 요청할 수 있으니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우리 학부모님이 보시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아까 약속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생들의 교육 기록에서 완인 학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는 23, 2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2명, 3명 갔을 때 케어하는데 기록이 솔직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이 문제가 안 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은 몇 개월이나 전체 공부할 거 있는가 문제인데,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혹시나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을 한번 보시고, 조건을 우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옆에서 같이 하는데 직접 상관하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없고, 아까 했을 때 공기실 테스트하고, 혹시나 여러분 현장 봤을 때 저런 부분 뜯어보자 몇 번 체크를 해주면요, 거기까지 뜯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요, 아까 부모님 말씀한 학교 안에 들어보는 거 저도 만듭니다. 고려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중에 의견을 못할 때 몇 프로까지 의견을 하시면은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요금을 해주시면은 뭐 다른 것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여러분들이 계속 바쁘신데 오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거는 저 카메라 찍었는데 많은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예, 예. 이곳에 쓰다도 문제가 없다. 예.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들어가고 안 가는 거 하잖아요. 만약에 하신 대로 자 공기 질도 다 괜찮은데 우리는 무조건 7월 8월달 방학 때까지 나는 다 안 들어가겠다. 방법 없습니다. 그거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받는 안전도 문제 없고 공기 질도 문제 없는데, 우리는 모듈러 교실까지 무조건 못 들어가겠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한두 명 반대가 아니고 다수의 몇 프로 정도까지는 찬성을 하면 그나마 우리가 안전에 문제 없고 공기질에 문제가 없으면은 한 학기라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못 들어가겠다 하면요, 말 그대로 안 가는 게 맞죠. 자, 아니 그러면요, 예. 여기 다 오신 건 아니지만은, 그렇겠죠. 네, 다 오신 건 아닌데 그냥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한테 한번 우리가 같이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예, 예. 7, 8월까지는 그 교실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네. 그리고 이 말씀이죠. 자, 그때까지 7월달, 8월달까지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 들어가고 어떤 조건이 들어간 게 안 들어가고 완벽하게 했을 때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갈 것이냐?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과밀 학급이 되더라도 무조건 본청에서 공부를 하고 완벽하게 지어줄 때까지는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 하나께도 하겠다 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한 예. 2학년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학년에 대한 부분들은요. 저는 그래요. 저도 솔직히 예. 학교 행정실에 여쭤봤을 때 처음 얘기가 계획한 게 그러니까 확정은 아닌데 앞으로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들어갈 거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어제요. 우리 행정실의 답변을요. 뭐 1학년 갈 거면 2학년 혼동이 와요. 제가 네. 보니까 그 간판 다 붙었어요, 벌써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 올해 오신 분들 2학년이 쓰시고 내년에 1학년 아이들이 올라가면 또 그 2학년들이 그 교실을 쓰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던데. 고정으로. 자,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교장님 계시는데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2학년 갈 줄 모른다, 1학년 갈 줄 모른다, 3학년 이거는요. 저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봐요. 왜? 여기 오신 분들이 1학년 분들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손 들어봐요. 봐요.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이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 계신 대다수 2학년이에요. 왜? 2학년이 픽스 컴픽스 지금은 일단은 그 교실에다가 2학년 몇 번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계시는 부모님들이 나는 2학년의 학부모로서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년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분이 개선하고 이렇게 방향을 조금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상황 같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진짜 죄송스러운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2학년 학부모님으로서 그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해주세요. 이게 맞을 그렇게 방향을 전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예. 그대로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전에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쓸지 말지를 예.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몇 달 동안에 여기 지금 만약에 1에서 6학년까지 다 설문조사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겠죠. 가장 우선 2학년. 2학년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모두가 반대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까 나한테 말씀하신 1학년을 만들었는 게 안전하고 아까 그게 이제 뭐 공기 질이 문제가 없다면 들어갈 것이냐. 그걸 한번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 보시고 정확한 다시 판단하고 그냥 보고요. 딱 맞추세요. 여기서라도 그냥. 아니 무슨 말이 나습니까? 일단은 현장 한번 그래도 보시고 하시긴 낫겠어요. 들어갈지 모르고 아니 그거 2학년은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 학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일단 결정은 되었어. 사실 일단 지금 당연히 들어가다만 일단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었는데 이유는 상황상 아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해보니까 1학년이 가기는 입학하자마자 가기 좀 어렵다. 3, 4, 6학년들은 특별과학실 부처에 특별식 다보관에 있는데 특별실 활용하려면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어떻게 하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2학년 학부모는 죄송하지만 그중에 뽑으라면 그래도 제일 피해가 적은 게 2학년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 학부모님 왜 하필 우리 학년이 우리 애가 싶어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2학년이 3학년 모두 다 우리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2학년 있다가 3학년 보내고 3학년 4학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학생들의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2학년 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2학년이 제일 적합하다는 판단하래. 뭐 학급 수격 이런 것도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들어간다면 2학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3월 11일 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안 들어갑니다. 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금 아까 학부회장님, 운영위원장님과 또 2학년 중에서 대표분 뽑으셔서 약간 이렇게 2학년 수업 정상화 뭐 대책위원회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요 꾸려보면서 한 남은 기간 동안에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아까 과밀 학급이지만 그게 가능 30명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또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래도 된다는 조건에서 또 안 될 경우는 특별교실 중에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서 학부모 대표와 협의한 다음에 2월 3월 중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그 도저히 아직 1학기안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2학년 학부모님한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뭐 이러이러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 안 들어가고 과밀학급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따르겠다. 1, 2, 3만 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투표한 다음 투표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들어가자 안 들어가자 확답은 못하고요. 저는 안 보내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내고 과밀을 했을 때 또 그걸 싫어하는 부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아까 그래서 만약에 30명 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다 관리 제대로 못해서 사고 났을 때 거기에 책임을 안 물을 수 있을지 24명일 때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었지만 30명이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한 명을 보다 나머지 사고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담임 선생님 책임은 본인이 물으시자면 그런 걸 학답을 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담임의 어떤 문제 책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애가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죠. 24명일 때와 30명일 때 다르니까. 네네. 아 똑같지는 않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1시간 40분이잖아요. 24명한테 내가 40 나누기 24를 했을 때와 참 다르니까. 네,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학교 측 뭐는 제가 편히 잘못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30명일 때와 24명일 때와 약간 그 관심이라든가 그다음 케어하는 게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서 한번 의논해보자는 안을 드리는 거 3월 중에 지금 당장 안 들어가고. 네네. 네, 저도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한 생각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고려하는데, 그래서 아까 광학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제 100%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오후에 이제 방과후도 없고 다른 게 없어서 예. 네네. 네네. 저도 그래. 네, 일단 말씀 충분히 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3월 11일 날은 안 보내고요. 보내더라도 아까 이제 특별교실을 하든지 안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네네. 그런 것까지를, 그러니까 단순할 것 같으면 사실 무조건 안 보내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곧바로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거니까 3월 한 달 협의를 해서 대책을 그래도 가장 좋은 방안을
학부모님 대표와 뭐 다 오실 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안 1, 2, 3 나온 것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네, 뭐 그래 다른 학년들에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일단 네, 같이 네네. 근데 결정권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처럼 어떻게 몰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정말로 고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들어갈지 말지를. 근데 아까 아무도 안 들었어. 전부 다 당사자잖아요. 근데 결정권을 지금 도교육청, 학교 측 이런 분들이랑 학부모 대표 그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아이들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소수의 의견이라면은 고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아이가 넉 달이에요. 고상 넉 달.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짓고 안전하게 만들고 그거는 그 다음번 일이잖아요. 현재 만들어진 그 모듈 교실에 들어갈지 말지 그것만 먼저 고수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나는 안전하게 공기질의 검사가 끝났다. 그리고 건축상의 문제가 없다.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자, 그거는 잠시만요. 예.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손 한 번만 들어봐요. 그거는 이 분위기에서 투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예, 뭐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학부형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각각 의견을 다 수렴해서 교장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의견을 우리가 이제 최적의 의견을 학부형 전체 그 2학년 학부형들께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거지 학부형 의견이 소수 의견이라고 그냥 밀고 간 적은 없고요. 장기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부형님 바쁜 시간에 저희들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지금 뒤에 일정도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현장 모듈러 교실에 한번 가보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인지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좀 요청을 저희가 말했던 요청들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근본적인 저는 원인은 여기 계신 업체 사장님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못 지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가고 저학년 아이들이 들어가는 이런 거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새로 부임해 오셔갖고 이런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건물을 지은 사장님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도 같이 모이셔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대책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지금 의견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수렴을 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한번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초에 정말 애들 다 모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업체 바꾸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우리 아버님 소수견 절대 아니고 제가 많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을 받았고요. 네네. 시간을 받을 때는 학년별로 나눠서 받았어요. 이게 1학년 따로 조사, 2학년 따로 조사, 3, 4, 5학년, 6학년 따로 조사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까 학년은 바꿀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바꿀 수는 없는데 네네. 저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걸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2학년에는 투표율과 3, 4, 5, 6학년들은 투표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조사했는데 3, 4, 5, 6학년은 저희만큼 신청서를 받아주고 자, 그러면 그런 의견까지도 우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학부회장이 운영해야 뭐 한 반에 한 분이면 좋겠지만 네, 반별로 해서 같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한 반에 한 분 네. 뽑아서 우리 학부회장님 한번 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요까지는 가능할까요? 협의 네. 한 반에 한 분씩 대표를 뽑는다. 그래서 학부회의 대표 명단을 넘겨주시는 걸로 가능할까요? 네, 요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계속 해봤자 지금 해결책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2학년이 안 들어간다면 이제 특별반이나 다른 특별교실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가셔서 현장 보시고 미비한 거 이거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되시겠습니까? 보실 분만 안 보실 분 그냥 가시고요. 현장에 가셔서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거 부실하다, 중고다, 이거 여기 못 들어간다. 강력하게 업체에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 꼼꼼하게 보시고 화도 내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일부를 뜯어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일부가 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또 할 수, 저도 일부를 아래 뜯어봤습니다. 업체 불러서 그것만 해서 확인이 잘 안 돼요. 네, 그럼 다른 부분은 함께 뜯어나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거 제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특별반이 가든 어떻게 가든 만약에 바꾸서라도 일단 당장 4개월은 사용은 해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점 아시니까 가서 보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뜯어달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나중에 대표분이 구성되시면 지금 수업하고 있는 특별교실도 나중에 같이 보면서 다양하게 하여튼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애들이 과학실가 있고 기술실가 있고 계신 분이 있으시니까 무슨 6학년 교실을 가지고 뜯어달라는 대로 다 뜯어주십니까? 네, 학부모 대표는 하여튼 반별로 여기 오신 분 중에 하시든지 안 오신 분 중에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셔서 학부모 정말 대표성을 쓸 수 있는 분 한 분을 선정하셔서 학부모장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추후 일정을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학부모 그 반별로 반별로 학부모 그 연락처 있잖아. 선생님 전화왔어요. 네, 학부모에 혹시 방법 있을까요? 안에 그럼 작년에 2학년 때 학년 대표만 있고 각반마다 학년마다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학부모 총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학년 대표라든지 반 대표님들한테는 저희가 학부모 활동하는 걸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부모 활동할 때마다 저희 번호를 사실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으니 제 번호랑 저희 이반님의 번호를 공유를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문제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의견 수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별을 다시 상관없이 그냥 저한테 주셔도 제가 같이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호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반별로 안 하시겠어요? 채팅방 오픈 채팅방이라도 계속해서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 네, 제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체크해서 들어가면 학교 되잖아. 신장초등학교 2024년 해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견 수렴은 밴드에서 하시고 대표가 선정되면 같이 정말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 학교장 독단으로 학교 마음대로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와 의논해서 근데 다양하게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그냥 쉬우면 저는 곧바로 여기서 안 들어가고 하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밴드 가입되시면 학년별로 학번별로 이렇게 대표 뽑아주시고요.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듈러 교실 오셔서 꼼꼼하시고 그다음 건물상의 문제나 거기에 대한 공사에 관한